안녕하십니까, 송기술사입니다.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강의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5강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47번 사방댐의 컷오프와 단끊기입니다. 130일의 1교시에서 사방댐의 컷오프와 단끊기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컷오프를 살펴보면 사방댐에 필요한 기초 빗넣기를 확보하고 파이핑이나 사방댐의 하류 세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사방댐 구조물에서 물이나 토사가 댐을 우회하자 댐의 기초를 통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이는 댐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침식과 파괴를 방지하는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됩니다. 댐 구조물의 기초와 주변에서 침투 수 물이 댐을 통해 스며드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차단동이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컷오프의 설치 목적은 침투 차단으로 물이 댐 하부 또는 측면으로 흐르면서 댐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초 안정화는 댐이 설치된 토양과 기반함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침투에 따른 침식과 공동 구멍 형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댐의 수면 연장으로 댐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음 컷오프 설치 목적에 따른 유효사항을 살펴보면 기초가 사력 혹은 연암으로 파이핑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치수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기초가 중경암, 경암인 경우 하류부의 세굴에 대비하여 설치합니다. 또한 개상물매가 급한 경우에는 전정보호공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그림 컷오프의 사례를 보면 1번에서 기초가 사력 혹은 연암으로 파이핑 우려가 있는 경우 치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A의 경우이고 B는 기초가 중경암, 경암인 경우 하류부의 세굴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경우이고 C는 개상물매가 급한 경우에 전정보호공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례입니다. 사방댐의 단끊기 전략 단면을 살펴보면 댐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재료와 비용으로 설계된 단면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끊기에 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재료 사용을 줄이는 설계 방식입니다. 이는 댐의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갈수록 단면을 좁혀 재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단끊기의 목적을 살펴보면 재료 절감입니다. 사용되는 콘크리트, 돌 등의 양을 줄여 경제성을 높이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는 하중과 유량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만 재료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댐의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환경영향 최소화는 불필요한 토지 훼손과 자원 낭비를 줄임으로써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합니다. 단끊기의 방법은 개상물매가 급한 안반기초 CM급 이상인 경우 단끊기를 실시할 때 콘크리트의 양을 저감하기 위하여 안반의 일부를 전치시키지만 사력기초에서는 전략 단면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안반기초인 경우에도 단끊기의 폭을 지나치게 작게 하면 활동 저항이 저하되고 댐 본체 내의 최대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단끊기의 폭은 사방댐의 밑면 길이에 대하여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끊기에 의한 안전계산은 기초지반 및 전도에 대한 안정은 가상 밑변 I-I의 기초폭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활동에 대한 안정은 밑변의 폭에 발생하는 연직반력으로 산출되는 활동 저항에 의하여 전체 수평 반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림은 단끊기 전략 단면의 모식도로서 B는 사방댐의 밑변 길이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B는 단끊기의 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L은 사방댐의
소정의 밑넣기 깊이를 나타내며 그 빗금칠 부분은 사이체험 콘크리트 양, 그리고 전체적인 사방댐 높이, 그 다음에 L은 소정의 밑넣기 깊이, 그리고 이 부분이 절감 부위입니다. 컷오프와 단끈기의 차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시공 장소는 컷오프가 안반 기초 및 양호한 사력 지반에 시공하고, 단끈기는 경사 물매가 급하고 양질인 기초 안반에 설치합니다. 시공 목적은 컷오프는 기초 지반의 파이핑 또는 제체 하류의 세굴로부터 본체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며, 이에 비해 단끈기는 제체 콘크리트 및 굴착 토량을 저감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폭은 컷오프가 사방댐 부지의 20% 정도로 설치하며 단끈기는 사방댐 부지의 50%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안전계산은 컷오프가 활동, 기초 반력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안전계산에서는 사방댐의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단끈기의 안전계산은 전도, 활동, 기초 반력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안전계산에서는 사방댐의 높이에 포함시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2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8번 사방댐의 안정조건입니다. 81회 3교시에서 중력 사방댐에 작용하는 외력의 종류를 쓰고 중력댐의 안정조건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 설명하라. 그리고 98회 1교시에서 사방댐 설계의 요인에서 중력댐 안정조건에 관하여 설명하라. 101회 2교시에서 사방댐의 안정조건 중 제체의 파괴에 대한 안정에 대하여 도식화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07회 1교시에서 사방댐의 전도에 대한 안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 공작물에 작용하는 외력, 안전계산에 사용하는 하중 및 수치를 살펴보면, 사방댐의 단면에 대한 안정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하중은 자중, 정수압, 퇴사압, 양압력, 토성류의 유체력, 사력 등의 충격력, 유목의 충격력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중은, 제체의 자중은 예상되는 단면적의 제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단위 최적 중량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댐 높이가 15m 이상인 불투과형 사방댐인 경우에는 치민선 이하의 충전재에 대해 부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수압은 일반적으로 제체에 가해지는 수압은 정수압으로 댐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물이 흐르거나 토성류일 경우에는 제체에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물의 단위 중량을 정수보다 크게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퇴사압은 사방댐의 대수면에 담수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제체의 수압과 퇴사압의 두 압력이 가해지지만 보통 퇴사는 물이 빠짐에 따라 견밀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토압은 정수압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방댐에서는 토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압력은 부분 투과형 사방댐과 같이 기초 콘크리트가 두껍고 양압력이 예상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사방댐인 경우에 준해 양압력을 추정합니다. 또한 양압력은 댐등 밑에 전체 면에 연직 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15m 미만의 댐인 경우에는 양압력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토성류의 유체력은 토성류의 유속, 수심, 단위 최적 중량 등을 사용하여 추정합니다. 사력 등의 충격력은 사력의 충격에 의해 제체가 받는 충격력은 제체의 재료와 특성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에 따라 설계 외력인 사력의 충격력을 설정합니다. 유목의 충격에 의하여 제체가 받는 충격력은 제체의 재료와 특성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에 따라 설계 외력인 유목의 충격력을 설정합니다. 토성류 구간에 있어서 유목 포착공의 댐뚝 어깨 등이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 댐뚝 어깨 등의 구조나 부재의 안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유목의 충돌에 의해 제체가 받는 충격력을 산정할 때에는 사력의 충돌에 의해 각각 충격력을 구합니다. 유목은 대부분 생목으로
수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인 목재의 비중과 다르므로 충격력을 검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방댐의 외력 안정 조건을 보면 사방댐의 불투과형 사방댐은 외력에 대하여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도, 활동, 댐 본체의 파괴, 그리고 기초지반의 파괴에 대한 안정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전도에 대한 안정은 사방댐의 밑변에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댐 본체의 무게, 그리고 외력의 합력이 제저의 중앙 3분의 1 이내에 들어오도록 설계합니다. X는 하중의 협력에 작용하는 선과 댐뚝의 밑이 만나는 교점으로부터 댐뚝 밑의 최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M은 댐뚝 밑의 최상단을 교점으로 하여 단위 폭당의 단면을 작용하는 하중의 모먼트의 합계를 말합니다. V는 단위 폭당의 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말하고 X는 0보다 크고 비트윈 댐뚝 밑의 두께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그림은 협력의 작용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2분의 1 B2는 합력의 작용선과 댐뚝 밑이 만나는 교점으로부터 댐뚝 밑의 끝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B2는 댐뚝 밑의 두께, 그리고 여기서 2는 합력의 작용선과 댐뚝 밑과의 교점으로부터 댐뚝 밑 중앙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V는 단위 폭당 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말하고, 여기 H는 단위 폭당 단면에 작용하는 수평 분력을 말합니다. 여기 합력이 댐의 3분의 1 지점 이내에 중앙 3분의 1점에 들어야 합니다. 다음 활동에 대한 안정을 살펴보면 사방댐의 모든 부분이 활동에 대해 안정되어야 하며 사방댐의 본체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에 있어서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은 다음의 시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안전율이고 F는 마찰계수, 그리고 곱하기 V는 단위 면적당 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 플러스 TO는 전체 기초지반 중에서 작은 쪽의 전단 강도를 말하며 L은 전단 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합니다. H는 단위 면적당 단면에 작용하는 수평 분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반 기초인 경우 전단 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충분한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댐의 규모 등으로 고려하여 N 안전율은 4.0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력 기초에서는 전단 강도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체 기초 지반 중에서 작은 쪽의 전단 강도인 타우 제로를 무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 강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방댐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 안전율 N은 1.2로 하지만 15m 이상인 경우에는 사방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율 N을 1.5로 설계합니다. 한편 불투과형 사방댐의 설계 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에는 사방댐의 본체에 있어서 내부 댐뚝 밑과 기초지반의 접촉면, 그리고 기초지반 내의 모든 부분이 활동에 대하여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식은 사방댐의 댐뚝 밑과 기초지반과의 접촉면이 전단력에 의한 활동에 대하여 안전한 전단 마찰 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때와 타우 제로는 아래 표를 참조하도록 하며 L은 일반적으로 사방댐의 댐뚝 및 B2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댐 본체에 파괴된 안정은
본체 파괴에 대하여는 본체의 임의의 개소에 가해지는 최대 압축 응용도 및 최대 인장 응용도가 그 허용 압축 응용도와 허용 응용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댐 본체의 단면에 생기는 응력은 본체의 허용 응력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파괴에 대하여 안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는 인장 응력도가 허용치 이내일지라도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연집 분력 L이 댐뚝 및 AB의 중심으로부터 2까지의 거리를 작용할 경우 댐뚝 밑의 응력 공포는 P1에서 P2와 같이 됩니다. P1은 B분의 V이고 1 플러스 6이 그리고 B 그리고 P는 B분의 V이고 1 마이너스 B분의 6이입니다. 식에서 2는 6분의 B이면 P1은 2 곱하기 B분의 V이고 B2는 0입니다. 한편 댐 본체의 부응력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가해지는 6분의 B가 보다 같거나 작아야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합력의 작용선과 댐뚝 밑의 교점이 댐뚝 및 AB의 중앙 3분의 1 이내에 있으면 댐 본체에 부응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파괴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협력작용을 위치한 응력으로 센터인데 거기서 연집분력 V까지의 센터에서 거리가 적으면 6분의 B보다 적으면 안정하고 또 거리가 6분의 B 이 같은 경우이고 안정되고 그리고 6분의 B보다 이 거리가 연집분력이 이 거리 밖에 있을 때는 불안정합니다. 기초지반의 파괴에 대한 안정을 살펴보면 기초지반의 파괴에 대해서는 댐 본체 밑변에 가해지는 최대 압축 응력도가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 응력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최대 압축 응력도를 산정할 때는 양압력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댐뚝 밑의 응력 P는 기초지반의 반력으로 최대 응력 P1이 기초지반의 지지력보다 작으면 지반은 안정합니다. 다만 이 응력 분포 P1에서 P2 중에서 음수가 되는 부분 -P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반 반력이 없으므로 지반 반력의 최대값은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P1은 3D 나누기 2V 그리고 D는 2분의 B 그리고 나누기 2입니다. 또한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방댐 기초처리 방법에 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3판 사방기술교본 210쪽과 신고 사방공학 298쪽과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방댐의 안정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을 위한 도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중력댐의 전도에 대한 안정조건은 합력, R 작용선이 제체 CD의 제저 댐뚝 밑에 중앙 3분의 1보다 하류측을 통과하면 댐 몸체의 상류측에 장력이 생기므로 합력 작용선이 제저의 3분의 1 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전도에 대한 안정으로 P와 외력 P와 G 중력이 하피
R의 압력이 3분의 1 지점에, 제저의 3분의 1 지점에 와야 하는 걸 모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D가 제저입니다. 제저. 활동에 대한 안정조건은 활동에 대한 저항력의 총화가 원칙적으로 수평 외력의 총화 이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제체의 파괴에 대한 안정조건은 각부에 적용하는 응력도는 제체 각부를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 응력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댐립, 제저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토픽 49번 사방댐의 설계요인입니다. 90회 4교시에서 사방댐의 설계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규모와 배치계획 등은 기본 토사량이 기준이 됩니다. 생산 토사량, 유출 토사량, 허용 유사량의 계획량을 추정하여 계획 저사량과 토사 조절량을 파악합니다. 배치계획은 대상 유역의 입지 조건과 보존 대상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방시설에 대응한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사방댐의 위치와 방향은 사방댐 위치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하되 일반적인 시공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상 및 양안에 안반이 존재하는 곳, 상류부가 넓고 댐 자리는 좁은 곳, 분계지의 하부 또는 다량의 개상 퇴적물이 존재하는 지역의 직하류부, 그리고 지계의 합류점 부분에서는 합류점의 하류부에, 그 밖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방 계획상 필요한 지점은 안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댐을 설치합니다. 단독의 높은 댐과 연속된 낮은 댐군의 선택은 그 지역의 토사 생산의 특성과 시공 및 유지의 난이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종횡 침식이 일어나는 구간이 긴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단상 댐을 계획합니다. 계단상 댐의 경우에는 최하류 댐은 안반에 설치하되 하류댐의 추정 퇴사선이 구 계상선과 교차하는 지점에 상류댐을 설치합니다. 댐의 방향은 계류의 유심에 직각이 되도록 하며 곡선부에 계획할 때는 유선의 접선에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사방댐의 높이와 유효 높이를 보면 사방댐의 높이는 댐 및 제저에서 방수로 마루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현재의 하상으로부터 방수로 마루까지 높이를 유효 높이라 합니다. 댐의 높이는 시공 목적, 유역 상황, 양황, 그리고 기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계획 계상 물매가 설계의 주안점이 됩니다. 계획 계상 물매와 계획 저사량을 살펴보면 계획 계상 물매는 현 계상 물매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실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방댐의 유효 높이를 h, 현 계상 물매를 탄젠트 알파, 그리고 계획 계상 물매를 탄젠트 베타, 퇴사 구간의 평균 폭을 b라 하면 계획 저사량 q는 다음의 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 저사량 q는 계획 유출 토사량으로부터 계획 허용 유사량을 뺀 값이 되므로 q로서 h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는 계획 저사량이고 여기서 h는 사방댐의 유효 높이를 말하며 b는 퇴사 구간의 평균 폭을 말합니다. 탄젠트 알파는 현 계상 물매,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계획 계상 물매를 말합니다. 방수로와 댐어깨를 살펴보면 방수로는 계획 홍수 유량을 안전하게 유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댐마루 첨단은 원류하는 사력에 의해 마모 또는 파괴되기 쉬우므로 양질의 석재로 돌붙이기를 하거나 강판 또는 경질 고무 붙이기,
특수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합니다. 방수로의 위치는 계류의 중심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 계안이 안반일 때에는 안반 쪽에 설치하여 하류 후에 세구를 방지합니다. 방수로의 횡단면형은 다량의 토사와 유목 등이 혼합되어 홍수 유량이 증대되는 것을 막아주고 시공면에서도 유리한 역사다리꼴을 많이 이용하며 방수로 양옆의 물면은 1대1, 즉 45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댐마루의 두께, 천단폭은 정수압, 토압, 동수압 외에 전석의 충격에 견딜 만한 두께가 요구되므로 대개 1.5에서 2m가 표준입니다. 댐 어깨는 원류되지 않도록 계획 홍수 이상의 안전한 높이로 하며 양안의 침식을 막기 위해 양안을 향하여 댐 어깨가 5에서 10% 정도의 물매를 갖도록 넣어줍니다. 깊이는 집안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경암일 때는 0.5에서 1m, 연암은 1에서 2m, 토사인 경우 2에서 3m를 표준으로 합니다. 방수로의 단면의 결정은 방수로는 계획 홍수 유량이 안전하게 유화할 수 있는 단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방수로 단면적의 산출은 방수로를 개수로로 보는 방법과 충류에어로 보는 방법 등이 있으나 충류에어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안전율이 높습니다. 계획 홍수량의 계산은 과거의 최대 홍수량 기록을 이용하는 방법과 합리시경한 방법, 단위도법에 의한 유출 해석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합리식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방수로 단면이 1대1 물매의 역사다리꼴이고 방수로 윗너비가 L, 원류 수심이 H, 유량 개수가 0.6으로 하면 최대 계획 홍수 유량 Q는 다음과 같습니다. Q는 1.77 곱하기 L, 그러니까 방수로 윗너비, 그리고 플러스 1.42 곱하기 H, 원류 수심, 에다가 원류 수심의 2분의 3을 하는 겁니다. 이때 L을 크게 설계하면, 그러니까 방수로 윗나비를 크게 설계하면 원류 수심 H는 작아지므로 댐 하류배의 쇄골 등에 유리합니다. 이 원류 수심 H에 여유구를 더하여 방수로의 단면으로 합니다. 여유구는 기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 유량, 계상 물매에 따른 표준값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획 유량이 초당 200입방 미만일 경우 여유구는 0.6, 200에서 500이면 0.8, 500 이상이면 1m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의 반수면은 사방댐은 저수댐과 달리 홍수 시에 원류 사력이 유하기 때문에 방수로로부터 낙하하는 사력의 충돌에 의한 반수면이 마모되거나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원류 사력이 반수면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류 서력이 반수면상에 낙하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림에서 x-nh가 0보다 커야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낙하 원리로부터 반수면의 물매에는 다음 식과 같습니다. 그림에서는 반수면 물매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여기 x는 반수면에 떨어지는 물의 x는 NH, N 곱하기 H보다 0보다 커야 되어야 합니다. 식에서 N, 기울기는 H가 높이가 높아질수록 작아져 급물매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0.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댐 단면을 생각하면 반수면의 물매는 완만한 것이 유리하며 원류수를 반수면에 충돌시켜 댐 하류의 세구를 완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N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사방 대수면입니다. 사방댐은 반수면의 물매가 물매 제약이 따르므로 반수면 물매,
그리고 댐마루의 두께 및 댐 높이를 결정한 후 설계상 필요한 대수면의 물매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력식 사방댐에서 대수면의 물매는 1대 0.5에서 0.6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대 0.7, 0.8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빼기 구멍 및 속도랑은 사방댐은 시공 중에 유수를 처리하기 위해 물빼기 구멍이나 속도랑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공사 중은 물론 시공 후에 수압 감소 및 퇴사 후에 침투 수압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평상시에 유량을 유화시킬 수 있는 단면을 필요로 합니다. 물받침, 물바지와 앞댐은 사방댐은 홍수 시 방수로의 사력이나 유목이 충돌하고 원류한 낙하 수류에 의해 댐 하류부가 쇄골되는 등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사력 퇴적지에 축설된 경우에는 하류부의 쇄골이 특히 심하여 바닥이 패이거나 댐의 손상 또는 파괴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댐 하류부를 보호하는 공법으로 앞댐, 붓댐 및 물방석에 의한 감쇄 공법, 그리고 물받침, 물바지, 측벽, 바닥막이, 기승막이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학 18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야계사방공사의 설계서 작성은 산지사방에 준하며 목차, 위치도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사업비 내역서, 일일 대가표, 단가산출서, 중장비의 경비산출 계산서, 공작물별 수량계산서, 수요자재 총괄표 및 설계도면의 순서로 합니다. 계류보존사업의 설계서 작성 순서를 보면 계류보존사업의 설계서는 애정지 조사, 그 다음 애정지 선정 및 측량, 그 다음에 토공량 계산 및 계획, 그리고 시설물 계획 및 설계, 그 다음 부대 공사 설계, 그리고 설계서 작성하고 특히 시설물 계획 및 설계는 뚝삭기, 민넣기 포함하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사방댐 바닥막이, 골막이, 기승막이, 낮은 바닥막이, 삼복수로공, 돌수로공, 개상정리, 잡공사의 순서대로 작성하며 사방댐의 설계는 사방댐 설치사업 설계서 작성에 준합니다. 계류보건사업의 설계서 작성은 계류보존사업의 설계 순서와 설계서 작성은 계류보존사업에 준하며 현장의 자연 재료를 활용을 우선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일부 과정은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방댐 설치사업의 설계서 작성을 살펴보면 사방댐 설치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사방댐의 형식을 결정하고 그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외력에 대한 안전율 등의 각 요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방댐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사방댐을 설계할 때에는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최대로 발휘되고 그 기능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댐자리의 지형과 지질, 그리고 해당 사방댐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의 각 요소에 대한 고찰, 그리고 사방댐 형식의 선정에 필요한 시설 설계나 사방댐 형식의 결정, 그리고 사방댐의 높이, 위치와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사방공사 전체 계획의 작성, 다음은 결정된 사방댐 형식과 위치에 대한 종, 횡단 측량과 지질조사의 실시, 그리고 높이의 결정, 다음은 분체 및 기초에 대한 시설계, 그리고 댐뚝 업계 전정 보호공 및 부속물과 기타 시설의 설계를 한 후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림은 사방댐의 설계 순서로 사방공사 전체 계획 작성은 지형 측량, 사방댐의 배치 검토, 그리고 형식 선정, 사방댐의 높이 검토, 사방댐의 위치, 방향 선정의 사방공사 전체 계획 작성을 한 후 종횡단 측량, 지질조사 볼링 시공, 그 다음에 사방댐 높이의 최종 결정,
그리고 사방댐 재료의 재질 비교, 재료 시험, 배합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설계, 기초 설계, 댐 어깨 설계, 전정보공 설계, 그리고 구성물 설계, 기타 시설 설계를 하는 사방댐 앱이 상세 설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 시설의 설계서 작성은 설계 순서와 설계서 작성은 사방댐 설치 사업과 계류 보전, 복원 사업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즉, 지형과 지질 조사, 그 다음 애정지 선정 및 측량, 다음에 토공량 계산 및 계획, 그리고 그 다음 시설물 계획 및 설계, 다음으로 정화 필터 선정 및 설계, 다음 부대공사 설계, 그리고 설계서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강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